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입니다. 어연 여러분하고 매일 만난 지가 365일째 되는 날이네요. 음력 12월 초 아랫날입니다. 무오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년 중 365일입니다. 내일부터 1년 중 하루가 되겠죠. 오늘 탄생하는 노송나무가 되겠습니다. 탄생석은 야호이트고 12월 달 탄생석은 석기석이고 오늘의 탄생목은 사과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지막 날 일었던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입니다. 야후 많이 들으셨죠? 야후 코리아가 철수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의 인터넷 포털이었던 야후가 한국에 세운 포털 사이트로 운영상은 현지 법인 야후 코리아였습니다. 201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정식으로 철수했습니다. 인터넷 초창기인 1997년 후반에 야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을 통해 대한민국 동명의 현지 법인을 세워 진출했습니다. 상륙 직후 순식간에 당시 대한민국 1등이었던 10만위를 제치고 인터넷 포털계에 넘을 수 없을 만큼 같았던 1위 사이트에 자리를 오르게 됩니다. 한때 점유율이 80%에 달하기도 하는 등 현재 네이버도 이루지 못한 어마어마한 지위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후 코리아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까지 극 초반까지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빅3 인터넷 포털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포털들은 이런 야후의 기세에 위협을 느끼고 무료 이메일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대응을 했습니다. 야후 코리아는 당시 국내 포털에서 큰 위협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는 네이버, 다음, 엠파스 등 국산 포털과 검색 엔진의 서비스 업데이트의 발전과 인수 합병을 통한 점유율 증가 공세를 방어하지 못해 꾸준한 점유율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2003년에 대한민국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기고 2005년엔 다음에 2등 자리도 뺏기게 됩니다. 본국의 야후 역시 딱 이때에 툭 튀한 구글의 점유율 1위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2007년에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법인 형태가 변경됐고요. 결국 2012년 12월 31일 한국에서 야후 코리아는 완전히 철수하게 됐습니다. 투자도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오후 7시 18분쯤 제주도 추자도 남쪽 15km 해상에서 전남 여수 선적 40톤급 저망민 어선 2035 현진호가 전복된 것을 인근을 향하던 제호 선장 남모 씨가 발견해 해주 해양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총 탑승 인원 8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고 5명이 구조된 사건입니다. 2017년도 광주 아파트 화재로 3남매가 사망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오전 2시 36분 광주 광역시 북구 도암 등에서 광주 아파트 화재 사고가 발생하여 3남매가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2018년도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살해당한 일입니다. 강북 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 44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 삼성병원에서 환자인 박모 군, 그때 당시 30세인데
진로 상담을 받던 중 의사인 임세원 당시 48세 정신과 의학과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한 사건입니다. 박 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의사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렀습니다. 흉기에 찔린 의사는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생일 맞는 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감초 역할을 하시는 배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식 씨입니다. 1945년 12월 30일 전북 순창에서 출생했고 지난날 한때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잠시 유아기를 보낸 적이 있고 그 후 전라남도 광주에서 성장한 그는 1967년 연극 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듬해 68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1969년에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했고 한지붕 새가족에서 순돌이 아빠 역으로 허준에서는 임오근 역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극 드라마에서 배우 이희도와 함께 감초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병헌 PD와의 오랜 인연으로 조선왕조 500년, 거인의 손, 허준, 상도, 대장금, 소동요, 이산 등 그저가 연출한 거의 모든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현재는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아니하고 시골에서 농장을 가꾸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탤런트로 뽑힌 후에는 5년 동안 부르지 않아 양주군 장흥면에 농사를 시작하게 된 게 최초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양주시의 홍보대사를 역임하기도 했고요. 애처가였으나 연하의 아내 서동저 씨가 2004년 대저금 촬영 도중 늑막염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향년 54세였죠. 주변들에게 알리지 않아 병세가 위중해지고 나서야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전합니다. 지금 있는 농장이나 주택은 그때 당시 농사지려고 구입했던 터전에서 아직까지 새로운 집 짓고 잘 지내시고 있습니다. 배우 김보연 씨입니다. 김보연 씨 본명은 김윤주입니다. 1956년 12월 31일에 배우입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재학 당시 교장의 추천으로 배우가 되었다고 합니다. 1974년 영화 애정이 꽃피는 계절에서 주인공 남진의 동생 역으로 데뷔한 후 1975년 MBC 청소년 드라마 제3교실로 불안관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1976년 MBC 제8기 공채 탤런트로 입문해 영화 어머니와 아들로 주목받고 그해 영화 진짜 미안해에서 여주인공의 친구 역으로 출연해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1987년도 이시우와 결혼하여 두 딸을 낳고 1995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1997년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미국에 머물며 같은 해 방영된 SBS 드라마 이웃집 여자를 끝으로 연예계의 활동을 접었다가 2001년 SBS 드라마 화려한 시 이 부부가 사는 법으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10살 연하의 배우 전노민과 MBC 드라마 성녀와 마녀에 함께 출연한 것을 계기로 2004년에 재혼했다가 2012년 3월에 이혼하게 됩니다. 장녀 김은조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미국 드라마 하와이 5 시즌 10에서 북한 스파이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자 배우입니다. 남성진 씨입니다. 본명은 남지현이고요. 1969년 12월 30일에 태어난 배우이죠.
남이루와 김용임 사이에서 배우입니다. 두 분, 아버지, 어머니도 다 배우인 남이루와 김용임 사이에 일남 일녀중 둘째이자 막내로 태어났죠.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09년 2월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공연 영상예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1992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를 했고 이듬해 93년 SBS 3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합니다. 처음에는 본명 남지현으로 활동하다 남성진이라는 예명을 지었습니다. 아내 김지영과는 전원일기에 출연하면서 그 인연으로 2004년 5월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배우입니다. 정석용 씨입니다. 70년 12월 30일 전라남도 나주시 출생입니다. 1998년 연극 강거루군으로 데뷔를 했고 연극 무대를 통해 연기 경험을 다졌고 영화 왕의 남자의 원작인 연극 2에서는 처선 역할을 맡아 그만의 재치와 끼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활동 무대를 영화와 드라마로 넓히며 특히 2005년 공전의 히트를 친 영화 왕의 남자에서 익살스런 7등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심었습니다. 이후 SBS,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와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을 통해 대중적 인기를 높인 배우입니다. 다음 여배우입니다. 1977년 12월 31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태어난 배우 서유정입니다.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고요. 본격적인 연예계 데뷔는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입사하게 됩니다. 본명은 이유정이나 본명이 동명이인 연예인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서유정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 무용과 2학년에 재학 당시 모델로 활동했고 숭의여자대학교 무용과에 입학하자마자 어머니 권유로 탤런트 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단역을 전진하다 MBC 창사 특집급 황금 깃털의 주역으로 비중 있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1997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인기 드라마 MBC 그대 그리고 나에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 3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한 철부지 막내딸 상욱 역을 맡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음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가수입니다. 말춤입니다. 그리고 강남을 전 세계의 도시로 만든 분 싸이입니다. 본명은 박재상입니다. 1977년 12월 31일 서울 출신 가수죠. 겸 래퍼, 음악 프로듀서입니다. 싸이는 데뷔 이전에 1999년 조피디 2집 인스턴트 비전 2에 참여했고 2001년 첫 정규 앨범 싸이 홈 더 사이드호 월드에 정식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2012년엔 자신의 히트곡인 강남 스타일의 유머스러운 뮤직비디오와 무대 공연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적으로 유명을 탔습니다. 이 곡의 후렴 부분에 등장한 오빠는 강남 스타일은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선정한 올해의 말 9위에 올랐다고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했습니다. 2012년 12월 21일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10억 뷰를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2014년 3월 31일 강남 스타일의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20억 뷰를 돌파해 현재는 45억 회나 된다고 합니다. 2012년 12월 미국
MTV는 미국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을 올해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로 선정을 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뉴욕타임즈 스퀘어에서 열린 연 행사에 디 클래스 뉴 이얼러스 로깅 이브에서 MC 해머와 공연을 펼치기도 했던 싸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길 한번 보겠습니다. 구 이넷이 LG그룹의 창설자입니다. 1907년 8월 27일 경남 진주군 지수명 송상제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69년 12월 30일 뇌종양으로 사망한 기업인이며 LG그룹의 창업자이십니다. 1926년 서울의 중앙고등학교를 수료하고 귀향해 지수협동조합의 이사로 취임했는데 이것이 사업가라 첫 출발이라고 합니다. 첫 사업은 1931년 진주에서 구인이 목포 상점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 사돈 관계에 있던 현 GS그룹의 소유 집안인 허만정의 집안과 통합을 하기로 하였고 여러 사업들을 거치면서 진주에서 사업을 정리하면서 많은 토지를 매수해 일제강점기 말기인 1945년 만석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고 매입했던 토지를 매각한 돈으로 부산으로 건너가 1947년 크림 생산도 시작했고 1953년 성공하여 라키 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58년에는 금상사를 창립해 라디오 생산도 시작했고 이어 전화기, 선풍기, 에어컨, TV, 냉장고 등을 대한민국 최초로 생산하는 데 기여했고 럭키사도 치약, 칫솔, 비누, 합성세제 등을 연이어 한국 최초로 생산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부산국제신보 사장이 되었고 전국경제인협회 부회장도 지냈습니다. 1969년 12월 31일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향년 62세였습니다. 다음은 스님입니다. 해암 스님입니다. 2002년도 돌아가신 해암 스님. 1920년 3월 22일 전남 장성군 장성읍 덕진리에서 탄생했으며 속명은 남영입니다. 1946년 27세 되신 해 합천 가야산 해인사 입산 출가하여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회봉 스님을 계살하여 수계 득도하였으니 성관이라는 법명을 받으셨습니다. 1947년 28살 되던 문경 봉암사에서 성철 스님, 우봉 스님, 자운 스님, 보문 스님, 도호 스님, 법전 스님, 일도 스님 등 20여 납자와 더불어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오대산 5대 동화사 금당 선언, 통도사 극락암 선언, 묘관음사 선언, 천축사 무문관 등 제방 선언에 나아가 더욱 탕마장량하셨어요. 탕마장량이란 스스로 연마하여 스스로 발전을 이끄는 수행하며 화합을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1967년 48세 되던 해 해인 총림 윤화를 지나셨고 1970년 51세에는 해인사 주지를 역임하게 됩니다. 1979년 60세 되던 해 해인사 조사전에서 3년 결사를 시작하여 71세까지 대중과 함께 정진하시면서 윤화수자 부방장으로서 해인 총림의 발전과 총인 대중의 용맹정진 가풍진장을 위해 진력하셨습니다. 1993년 74세 나이로 당시 조계종 종정이시며 해인 총림 방장이셨던 성철 대종사께서 열반에 드시며 뒤를 이어 해인 총림 제6대 방장에 추대되셔 500여 총림 대중의 정신적 지주자로서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일생을 청지한 계엄과 철저한 돛다행으로 수행정진하신 스님께서는 1999년 80세로 4월 조계종 제10대 종등에 추대되셔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001년 82세 되던 12월 31일 오전 해인사 원암당 미석굴에서 문도들을 모아놓고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잘하라 당부하신 후 열반에 드시니 세수는 82세가 되시고 봄납은 56년이 되셨습니다. 성품이 대쪽처럼 곱고 적극적이어서 잘못을 보고 그냥 넘기는 일이 없을 정도로 해인 스님이 이 같은 성품은 종단이 노란의 위기에 처할 때마다 앞장서서 이를 해결하는 추진력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해인 스님은 16살 때 일본에 유학해 공부를 하던 중 기독교와 불교 6개의 서적을 처음 접하고 조사 오록을 읽다가 물직 발심해 귀국 벽양사로 갔으나 받아주지 않자 해인사로와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해인 스님은 후학과 제자들에게 늘 밥을 적게 먹고 말을 많이 하지 말며 잠을 적게 자고 돌아다니지 말고 책을 보지 말라는 5가지 원칙을 강조하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본 BIB 방송을 개국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12월 11일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지향하는 포교의 방법은 미디어 정보 전달과 교류가 그 무엇보다 적실하다고 생각을 저희는 했습니다. 한국불교 미디어 정보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사안 및 유관단체와 기관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한국 정보록을 발간하기 위해서 4년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불교 정보록을 발간하면서 한국 불교 정보방송을 개혁했으나 경제적인 문제, 인적인 문제, 그 어려움이 산적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는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회자되던 단어가 저희에도 이루어졌습니다. 보현법사라고 영덕 선학사 원장님이 지원의 용기를 내어 상좌 법영스님과 단둘이서 무작정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비 설치, 장비 조작, 촬영, 편집, 방송 일체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배우고 익히며 방송을 어설프게 시작했으나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으로 1년간 7,170여 명의 구독자와 70여만 명의 시청자의 결과를 이룩했습니다. 우정영 사장, 우동명 사장, 연화스님, 만주스님, 법진스님, 명화스님, 이형기 법사, 정인법사, 방송에 다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방송인이 방송의뢰, 불사행사, 제보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본 BIB 방송은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로 용기를 얻고 힘이 솟아납니다. 7천여 명의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의 덕으로 지금까지 지쳤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2023년도에도 변합수의 새로운 기획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뜰한 정보를 전하는 BIB 방송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법영스님과 열심히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다짐합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믿어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내년 이래야 하루입니다마는
건강하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지내다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새 모습, 새 단장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